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시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의 조순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한번 뵀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유관순과 역사탐방, 천안의 역사, 그 천안의 역사라고 하면 첫 번째 인물이신 저희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천안의 역사 2탄 같이 함께 떠날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역사 탐방을 함께 떠날 역사 가이드 차한한길 보리쌤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오늘 3.1 만세운동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일운동의 배경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네, 무단 통치를 계속 해왔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의병과 민족 계몽을 통한 독립운동가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을 해요. 네네.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스스로 네. 나라를 지키라는 그런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그 불씨가 더욱더 확산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또 중국에서는 그 무호 독립선언, 독립가들이, 네네.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이게 1차적인 독립선언서였고요. 2월 8일에는 일본에서, 일본 동경에서 네네.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것이 2차 독립선언이 되겠죠. 어, 예,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고종 황제가 승하하게 돼요. 승하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이 승하하게 된 원인을 놓고 그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살설이 대두되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더욱더 이 독살설에 힘을 실으면서 분노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그 3.1운동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여서 의논을 한 가운데 이 김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고 또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서 3월 1일 그 태화간 민족대표 33인이 김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탑골공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 사람들로부터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네네. 이 종교인이 그 중심이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탄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음, 그리고 이 사회단체의 모임이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힘이 되었던 것은 이 종교인의 모임과 학교에서 그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이 주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월 1일 그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는데 이 태화관과 탑골공원이라는 장소에서 네네. 하게 되죠. 이 태화관에서는 민족대표 29명이었어요. 4명은 음,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는데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모이기로 했지만 이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민중이 모이게 되고 이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이 네네. 만세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겠죠. 음, 그리고 이들이 일제의 그런 어떤 탄압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 비폭력적인 그러한 음, 방법으로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태화관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었고요. 어, 이 탑골에 모인 학생들과 그 전국 각지에서 온 이 사람들은 이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럼, 오지 않았죠. 그렇죠. 저 네, 같아도 계속 네네. 기다렸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기다렸는데 어떤 네, 친구들은, 왜 안 오냐? 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네, 그날 학생이 모이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했죠. 그렇죠. 와, 저는 한 너무, 청년이 앞에 나와서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아,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 현대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네, 어, 첫 문장입니다. 네네, 그게 맞아요. 강력한 독립을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아, 네. 아마 그때가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선생님 전화 한 통화로 태화관에서 우리 민족 대표 분께서 우리 거기서 안 하고 여기 태화관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과 그 시절에는 이제 그 전화기 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시대의 학생이었으면 네. 쭈삣쭈삣하고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너무 대단한 그 시대의 학생분들이 너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3.1 운동은 3월 1일뿐만이 아니라 그 네. 뒤에 제2의 독립운동, 제3의 독립 만세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탑골공원만 이제 네, 만세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제 만세운동이 계속 일어났고 그 네,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제 음, 국내도 그렇고 저희들 국내도 그렇고 네, 해외에서도 좀 많은 결과적인 뭔가가 네.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 3.1 운동의 결과를 보면 우리 국내에서는 일본의 통치 방법이 바뀌어요. 어. 네, 그래서 무단 통치였던 것을 문화 아, 통치로 바꾸는 계기가 네네.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문화통치. 부분이죠. 네. 그 민족의 자주 독립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게 되죠. 어. 그리고 독립운동 중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외에서 활동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국 내에서도 그쵸, 그쵸. 불꽃이 되어서 곳곳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맞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다른 그 식민지 국가들, 인도 같은 그런 네네.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크게 줬고요. 일본의 가인 진압에 대한 비판적인 국제 정서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이 음.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네, 있었네요. 그쵸, 네네, 선생님? 그렇죠. 네. 이 학생들 가운데에는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던 이 꺼지지 않는 횃불 낭자 어, 유관순이 와,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화학당을 다니고 계셨던 분이죠. 그죠? 그 네네, 당시. 네네. 그래서 이 유관순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 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났고요. 이것은 그 유관순 열사가 형무소에 있게 되면서 수감 기록에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어, 네, 출생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어, 용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용두리지만 그 당시에는 지령리라는 네, 맞아요, 이름으로 선생님. 네, 이름인 고장에서 태어났고요.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1996년 이화여자고등학교 명예졸업장을 받게 그때, 되죠. 네. 병천면 용두리에 위치한 유관순 생가는 사적 230호로 음,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들려서 유관순 열사의 그런 그 애국 정신을 네. 네, 배워가기도 하고 또 그 숨결을 느끼기도 할 수 있게 잘 보존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 예, 그 생가 옆에는 이 매봉교회가 네. 1908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1908년이요? 네, 그래서 유관순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그런 독립운동의 어떤 그 지역에서 예, 그런 모토가 됐기 때문에 이 일본의 핍박이 계속되었다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23년에 폐쇄되었다가 1967년에 이화여고 창립 80주년을 기념해서 재건이 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1998년 네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재건한 그러한 모습이 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보니까 너무 이제 네, 잘 또 지하에 우리 유관순 여사님 그 생가만 봤을 때는 좀 '왜 이렇게 잘 안 해 놓으셨지?'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매봉교회 지하를 딱 들어가는 네, 순간 멈칫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왔던 네, 부분이어서 네, 저는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 초등학생 네. 친구들 만나면 저는 매봉교회를 또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고 한 번쯤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매봉교회와 생가를 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좀 보여주셔서 뜻깊은 또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유관순 여사는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에서 네. 삼남 이녀 중 둘째 딸로 오, 태어납니다. 예, 첫째 언니 개출은 이복 자매죠. 이복 아, 자매이고 어, 동생이 둘이 있고 오빠가 하나가 네네. 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키가 컸다고 그래요. 뭐 오자육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5초 6촌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맞아. 인터넷에서. 보통 일자는 한 30.3cm 네네. 정도를 우리가 일자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169cm 정도? 오, 야, 예. 그 그러니 당시에. 굉장히 컸죠. 지금도 네네네. 169의 여성이면 키가 크다고 부러워하는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 169였으면은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통통했고요. 그래서 네네. 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 성품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가 이화학당의 기숙사가 3층이었는데 네네. 3층에서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난간을 자주 타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오, 네, 그래서 굉장히 개구지기도 하고 어, 외향적이기도 하고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이기려고. 일에 적극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음, 있었고요. 그런 반면에 동정심도 굉장히 강했대요. 네네. 그래서 그 일화가 있는데 이렇게 밤에 우리 메밀떡 이렇게 팔러 다니는 사람들 네네네. 있잖아요. 저랬을 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뭐 있었어요. 만두나 호야 하고 외치면 그 밤에 공부를 하다가도 나가서 꼭 사주었다고 해요. 오,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자기 식비를 대신 내주고 자기는 음, 굶고 예, 그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또 음, 봉사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좀, 청소라든가 예,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도맡아서 했다고 그래요. 음, 생활은 넉넉지 않았어요. 집안 가정은 그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동료들의 빨래를 빨아주고 네. 하면서 용돈을 아, 생활비를 그렇게, 보탰던 예, 그런 그 유관순이었고요. 아, 학교는 우리 공주 영명학당에 재학 중이었다가 네네. 이 미국인 선교사 샤프 사부인이라고도 어, 하는데 네네, 예, 맞아요. 이 샤프의 추천으로 이하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하고 어, 장학금을 받고 예, 그쵸, 그쵸. 그렇게 학교를 다녔죠. 이 당시에 그 이화학당은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장학 교비를 받고 다녔기 때문에 유관순도 그랬고 그 사촌 언니 유해도도 음, 이화학당의 선배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만세 운동 서울에서 3.1 운동에 가담을 그쵸. 했고, 그러니까, 네, 휴교령을 어, 학교가 휴교되면서 병천 아우네로 내려와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옥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3.1 운동 당시에 우리 유관순 열사는 학교 내에서 5인 결사대를 조직을 하게 어, 돼요. 그래서 네네. 뭐 서명학이나 김복순과 같은 그 음,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5인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3.1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당연하죠. 예, 교문을 막아섰죠. 그쵸. 가지 교문을, 마라. 네, 너 교문을 막고 밟고 나가려면은, 가라. 맞아, 맞아요. 네, 저도.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담을 넘어서 3.1 운동에 예, 담을 넘어가서 3.1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죠. 네네. 결국엔 그날은 잡혀가긴 했지만 우리 네. 유관순 열사가 잡혀가긴 했지만 이 선교사 교사분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우리 학생들 어, 돌려달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요. 그 후로 학생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음, 계속적으로 이 만세 운동을 진행해
진행하게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은 이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죠. 어. 그러면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10일 날 내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유관순은 13일 천안으로 귀향을 하게 되죠. 음. 그러면서 천안에서 이제 만세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때가 이제 천안에 이제 아우네 만세운동이라고 했을 때 유관순 네. 열사가 이제 4월 1일 날 네.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주도를 하셔서 네. 또 이제 이루어졌다고는 하거든요,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천안 아우네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 네네. 유관수는 그 독립선언서를 가슴에다 품고 옵니다. 음. 품고 와서 이 16일 주일이었어요. 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어른들을 모시고 그 독립선언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고장이 쥐죽은 듯이 있을 수 없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4월 1일 아우네 장터의 거사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어. 5년이라는 그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중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했던 그 주도적인 인물로 봤던 것이죠. 주범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5년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땐 그런데 되게 네네. 길은 거죠, 선생님? 네. 선고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그 아우네 장터에서의 만세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 어. 유관순 열사임은 자명한 일이에요. 자명한 그쵸. 일이고 이 매봉산에 봉화를 올린 것도 유관순 맞아요. 열사이고요. 또 이 태극기를 그릴 줄 모르는 네, 주민들에게 네네.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태극기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마을과 맞아요. 마을을 다니면서 맞아요. 예, 4월 1일 그 거사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기도 맞아요. 했던 그런 맞습니다. 인물이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3.1 운동보다 이 아우네 장터의 만세 운동 이것이 더욱더 우리 유관순 열사가 빛이 났던 그런 그 만세 운동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인원과 유중무, 김상훈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의 선고를 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 복심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어. 예, 그래서 경성에 있는 그 복심법원에 항소함으로써 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결혼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특사로 풀릴 것이다. 그쵸, 어, 그쵸. 이런 그 계기가 되었고 또 여기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1920년 9월 28일 모진 그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를 하게 되는데 더 그랬던 것은 이 유관순 열사는 그 감옥 안에서도 이 가만히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네네. 네, 그리고 1920년 3월 1일 1주년이잖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3.1 운동의 1주년을 맞게 되면서 옥 안에서도 이 1주년을 기념하여서 독립만세를 계속. 도모하고 또 독립만세를 외치게 되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독방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더 모진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문들을. 고문들을 받게 되고 이 방광파열로 네, 맞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근 순국을 하게 되는데 9월 28일에 순국을 하게 네. 되는데요. 그 시체를 인수받게 된 것은 한 달 정도 뒤였어요. 맞아요, 그러니 선생님. 그 시체가 많이 부패가 그쵸, 되었었겠죠. 9월이니까. 예. 그런데 이때 그 이화학당에 월터 교사가 있었죠. 이 그쵸. 교사가 그 일본의 그런 요구 조건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 유관순 열사의 시체를 인수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14일에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태원 무명의 묘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나서 1970년에 유관순 열사 사적공원 설치가 되고 매봉산에 이 초원묘를 네네, 맞습니다.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그 유관순 열사가 대단하신 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장이 되면서 잊혀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잊혀졌는데 함께 그 옥에서 생활했던 옥중에서 같이 생활했던 박인동 선생님이 1947년에 그 유학을 다녀와서 이 유관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그 학생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순국을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그 많은 그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죽어갔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갔던 그런 학생들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세 운동 하루 전날, 그죠? 네. 하루 전날은 3월 31일 그 유관순 열사와 또 그 동생들이 횃불을 들고 매봉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횃불을 붙여서 24개소 봉화가 동시에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여사 횃불낭자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우네 장터의 그 만세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탄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우리가 봉화에 불을 봉화제를 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 추모제가 매년 유관순 열사의 순국일에 맞춰서 추모각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유관순 열사 순국일에 맞춰서 또 이렇게 행사가 우리 추모가기에서 이제 행사가 있을 예정이기는 한데 올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추모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 예정이고 선생님도 기회가 되시면 저랑 같이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 선생님 지금 이제 우리 유관순 열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유관순 열사 이제 나이와 비슷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그 기독교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던 유관순은 특별히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고 또 나라의 구국까지도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희생 정신, 무엇보다 애국적인 정신, 그죠? 애국의 정신이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이웃을 떠나서 나라까지도 사랑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이 더욱더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자기 신념을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문에서도 신념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꿋꿋이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정신과 실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또 우리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이러한 자녀들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의지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관순 열사 함께 떠난 역사 탐방 여행 오늘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